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1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위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살펴보실 건데 특히나 수요일 전후로 해서 제네시스의 파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파월 연설로 인해서 그 전후로 변동성이 강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장을 분석해 드릴 건데 특히나 위믹스의 상패가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들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펜토큰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이야기 계속 드렸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잠시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위치 먼저 보실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 위치는 지금 전에 보셨던 대로 16K대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아셨겠지만 1시간봉이고요. 바이낸스 차트 상으로는 지금 이 분홍색 선이 1년 동안 유지됐던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것을 깨고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을 지금 보시다시피 몇 번 등락을 왕복한 뒤에 2차 상승이 있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요일쯤에 지금 아시다시피 4일 동안 나스닥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횡보에 그쳤던 장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4일 전으로 회귀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월요일이라서 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서야 뭔가 이제 좀 끼워 맞춰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 하락은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이제 2차 하락이 일어났던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차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 선이 15.4K죠. 그 전에 있었던 저항대 근처까지 내려가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방이죠.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무거운 코인들이죠.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무거운 코인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초록색 선이 매도에 대한 엑싯에 대한 움직임인데 거래량 자체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140원대에 말씀드렸고 그것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떤 장인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4일 동안에 나스닥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은 원래는 김치코인이 올라야 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치코인 위주로 같이 살펴봤었는데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게 가벼운 코인 위주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전체적인 거시경제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원래는 이제 김치코인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왔어야지 정상이다. 왜냐하면 4일 동안에 나스닥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분간의 악재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고 플러스로 코인개미라고 하죠. 코인개미가 증가가 되어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다가 1에서 10개의 그런 콜드월렛이라고 하죠. 그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숫자가 계속 증가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제 기관이나 세력들의 이제 모습이 조금 더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좀 유동성이 강하게 좀 심어져 있는 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위믹스가 거래 지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날짜가 중요한데 11월 24일인데요. 그때가 바로 이때부터 우리 나스닥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날이죠. 첫날부터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유동성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되었었다라는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통량에 대한 위반으로 사실은 거래 지원 종료가 될 것은 마땅했으나 이제 계속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로지 지고 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김치코인 위주로의 이제 상승이나 그런 것들이 부재가 일어났고 그 덕분에 오히려 수혜를 받은 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러
일론 머스크가 계속 사랑하는 도지코인인데요. 도지코인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미 그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했고 특히나 비트코인도 같이 크게 매도를 하면서 지켜왔는데 도지코인만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6월달, 7월달 계속 도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 줄 수 있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렸고 80원대에서 매수했었던 코인이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이제 이번 자기 본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전에 영상 있죠. 도지코인에 정말 자세히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트위터 2.0 특히나 이제 그전에 이제 유출이 됐던 대로 비디오에 대한 모습, 비디오의 유튜브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광고에 대한 것들도 나왔고요. 플러스로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건 이제 사용량도 그만큼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 트위터 가입 사상 최고치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활동 시간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크립토 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크립토 시장 전체를 이제 움직이는 유동성 있는 그런 많은 정보를 담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트위터를 하지 않으면 좀 정보를 늦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좀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발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트위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플러스로 여기 옆에 보시면 블루 배지라고 하는데 이 블루 배지가 8달러에 한 달 정도 구독 경제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8달러를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밝힌 바 있는데 비트, 이더, 도지 등을 통해서 결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핸드폰을 갑자기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생각해 보시면 애플과 구글에서 요구했던 수수료가 30%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을 생산할 것이라는 건 이것을 제외하는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투정이죠. 협박이나 투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까라는 것보다는 아마 그 정도로 강하게 좀 의견에 피력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지코인이 좀 호재가 강하게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도지는요 이제 좀 더 가줬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셨을 텐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그래도 투심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들어온 거래 매수량 자체가 사실 그 전에 비교하면은 강하게 들어온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더 동일한 그런 시점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빠진 뒤에는 이제 2차적인 상승, 3차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시점까지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코인 그거 사서 어디다 쓸 건데 그거 가짜야 실물 경제가 아니야 이런 말 꼭 듣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가 아니고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실 건데 결제 시스템으로서 뭔가 뚜렷하게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 어떻게든 코인을 사서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사용처가 분명해지면서 그렇게 코인이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화폐로서 사용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이 좋은 호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보실 것은 팬토큰인데요. 코인마켓캡의 팬토큰이라고 치시면 이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지금 7일 동안 가격을 나타내는데 이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을 눌러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이제 월드컵 시작 전에 이미 강한 하락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지금 팬토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칠리지도 그렇고 뭐 팬토큰 하실 분들도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미 이제 호재로서 작용이 되는 그런 기대감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기대감과 실망감인데요. 결국에는 거래로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미 일어났고 이제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안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 기대감이 금방 꺼질 수 있어라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씀을 제가 이미 방송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는 11월 30일 날 파월 연설이 있고 12월 2일 날 비농업 고용지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50bp를 이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창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 또한 50bp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연설을 통해서 이제 12월 14일 날에 FOMC 금리 인상이 있는데, 결국에는 연설과 비농업 고용지표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금리 인상 얼마 될 건데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50bp 쪽으로 시장이 많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일날 전후로 나오는 제네시스의 파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네시스는 사실 계속 말을 번복을 해왔습니다. 보실 건데요. 이게 지금 제네시스가 이야기했던 타임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7일, 8일에는 FTX의 신용 노출이 없다. 9일에는 700만 달러가 손해다. 그리고 10일에는 1.75억 달러가 FTX에 있다. 16일에는 신규 대여와 상환을 중지하겠다. 17일에는 이제 10억 달러가 필요하다. 21일에는 드디어 이제 신규 자금이 없으면 파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FTX를 우리 그전에도 배웠죠. FTX 사건에서 중요한 건 제네시스가 그전에 이미 3Ac라고 하죠. 테라루나 사태에서 이제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거기에 2조 가까이 이미 투자를 했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수금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또 FTX에 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 이제 모기업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제 그 전에 손을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크지가 않은데, 중요한 건 이 자회사 중에 가장 큰 우리 뭐죠? 아실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과연 이것을 매각을 일부를 하고 이제 FTX를 도와줄 것인가, FTX가 아니죠. 우리 제네시스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에 지금 많은 촉각이 곤두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그레이스케일은 수익 모델이 너무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132조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신탁이 되어 있는, 신탁을 한 이제 고객들한테서 2%씩 우리 비트코인 잘 맡겨줘서 고마워라는 식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2, 3조씩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가진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2, 3조씩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모델인데, FTX의 사건, 이 제네시스 사건을 이제 과연 그레이스케일의 이런 뚜렷한 모습을 가진 수익 모델이 가진 것을 포기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것을 다루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10분 이상 또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요일 전후로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내일 또 TV 방송을 나가고 그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3AC 제네시스 등의 이제 여러 가지 FTX 파산 사건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이제 2차, 3차 연쇄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무거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진입을 위한 이제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저항선 확인하시고 이제 같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아래에 이제 제 카톡 링크가 있는데, 카톡 링크와 이제 카톡 비밀번호 치시고 들어오시면 같이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시장 상황들 제가 계속 브리핑 해드리니까 이제 같이 살펴보시고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이 조금 시장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코인에 또 돈을 모여야 하는 시점에 이런 악재들이 많이 터지기도 했고, 특히나 무거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와 저항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등락폭을 반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캐시우들은 GBTC를 샀죠. GBTC는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레이스케일이 만든 비트코인 신탁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파생 상품인데 비트코인과 가격이 연동이 되게끔 비슷하게끔 나오는 것인데, 왜 돈나무 언니 우리 캐시우드가 이렇게 많이 샀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했던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건데, 우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그 아래 자회사만 거의 130여 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자체가 이제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건 골드만삭스에서도 말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아이들, 이 그룹이 선택하는 것이 거의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무엇을 사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위주로 사는 게 지금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떨어진 폭이 크기 때문이고, 그 떨어진 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현물 위주의 장으로서 그 아래에서 중요한 저항 라인에서 조금씩 계속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TV 방송을 통해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장도 언젠간 끝이 나고, 그러면 또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또 부러워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좋은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화이팅 해 보실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자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화이팅 해 보실게요. 촛밥.